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쾌적한 주거의 빛, 소리 환경 편입니다.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쾌적한 주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빛이라는 환경과 소리 환경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요. 또 이런 빛 환경과 소리 환경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주거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 환경에서는 첫 번째 채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채광은 말 그대로 창문을 통해서 또는 문을 통해서 햇빛을 집 안으로 실내로 들여보내서 밝게 하는 것을 채광이라고 해요. 자, 채광의 효과 볼게요. 채광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채광이 갖는 효과,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라고 할게요. 자, 빛과 열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자, 이 햇빛에는 소독과 살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내의 소독과 살균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내의 습도도 햇빛을 통해서 말려주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햇빛이 우리가 쏘아줘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내요. 자, 채광의 효과, 다른 말로 집의 실내의 채광 효과를 높이는 방법, 높이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앞에서 말했던 채광 효과는 우리 햇빛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창의 종류 볼게요. 자, 측창이 있어요. 이 측창은 벽에 창이 나 있는 벽창이라고도 불러요. 보통 일반적으로 벽에 창을 내잖아요. 그리고 천창은 천장에 낸 거고요. 양측창은 벽이나 다른 양쪽 벽에 넣는 것을 얘기해요. 자, 채광 효과로 보면은 채광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측창보다는 천창이겠죠. 그다음에 양측창은 측창과 천창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이에요. 자, 창의 크기로는요, 당연히 큰 창이 더 햇빛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창의 모양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위아래로 긴 창이 햇빛이 많이 들어올까? 좌우로 긴 창이 많이 들어올까요? 네, 위아래로 긴 창이 많이 들어오고요. 창의 배치 볼게요. 창을 한 곳에 내는 것보다는 여러 곳에 배치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창의 방위에 따라서도 창문이 어느 쪽 방향으로 되어져 있냐, 남쪽을 향해 있냐, 북쪽을 향해 있냐 했을 때 남쪽을 향해 있는 창문이 훨씬 여름에는 햇빛을 짧게 받아서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햇빛을 많이 받아서 따뜻한 효과를 내요. 자, 그 다음에 창의 재료에 따라 다르겠죠. 창의 재료가 투명한 재료냐, 불투명한 재료냐에 따라서 햇빛을 많이 받는 건 당연히 투명한 창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축법상에서는 창문을 낼 때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은 내야 된다라고 건축법상에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건 10분의 1보다 더 좀 큰 4분의 1 정도가 훨씬 이상적인 크기고 채광 효과를 낼 수 있는 크기라고 해요. 자, 두 번째로 빛 환경의 두 번째는 조명이에요. 조명. 이제 만약에 자연의 햇빛이 없는 날이나 밤 시간 같은 경우에는 채광 자체로 어떻게 우리가 빛을 조절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빛을 사용하는 걸 조명이라고 합니다. 자, 조명도 방식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자, 조명의 방식 중에 빛을 비추는 범위가 얼만큼이냐예요. 자, 전반 조명은 말 그대로 전체를 비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내 전체. 우리 거실이라든지 방의 천장에 붙어있는 등이 보통 전반 조명이 되겠고요. 전체를 밝게 비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부 조명이 있어요. 국부 조명은 어느 한 부분만 비추겠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공부방 책상에 스탠드 같은 거 이런 게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엌에 이제 작업 부모님이 그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거나 할 때 그 위에서 쏘는 그런 등이 보통 국부 조명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이제 범위에 해당인 거죠.
자, 범위가 아니고 이제 빛이 얼마나 확산되냐, 멀리 퍼지냐, 요걸 가지고도 얘기를 해요. 자, 직접 조명은 말 그대로 이렇게 등이 있다고 할게요. 뭐 이렇게 해서 등이 있다. 그러면 직접 조명은 말 그대로 위에 갓을 씌워가지고 이게 아래로만 비추게. 아래로만 90에서 100%의 빛이 다 갈 수 있게 하는 걸 직접 조명이라 하고요. 직접 조명은 작업을 하는 공간, 여러분의 공부방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이런 공간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 간접 조명이에요. 간접 조명은 말 그대로 갓이 거꾸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건 뭐냐면 천장에 빛을 반사시켜 가지고 반사시킨 빛이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면 눈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은은한 느낌을 줘서 침실 같은데 주로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꾸로 이제 이 직접 조명과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반 확산 조명 있어요. 말 그대로 전반 조명 우리 아까 범위에서 있었죠. 이거는 뭐 갓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사방으로 다 퍼지게. 사방으로 다 퍼지게 하는 게 전반 확산 조명이에요. 전체를 고루고루 비출 수가 있어서 거실 등에 전체를 비출 수 있는 등에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등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요. 자, 백열등이 있어요. 약간 붉은색 계열을 띠는데 주황색 빛을 띈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화장실이나 현관에 많이 써요. 왜냐면 얘가 수명이 좀 짧아요. 네, 수명이 좀 짧아서 그 다음에 열을 좀 내거든요. 열이 있고 수명이 짧은 편이어서 자주 사용하지 않은 공간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LED 등 이게 이제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해요. 친환경 조명이라고 하고요. 에너지 효율이 되게 좋아요. 오래 사용해요. 근데 처음에 가격은 좀 비싸죠. 수명도 길고요. 자, LED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공간에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형광등 있어요. 형광등.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가장 많이 쓰고 있죠. 수명이 가장 길어요. 수명이 길고요. 그리고 이제 LED는 비싸지만 얘는 조금 더 싸요. 경제적이고. 하지만 불을 켜고 끌 때 좀 효율이 전력 소모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형광등 같은 경우는 한 번 켰다가 오래 사용하는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보통 사용을 하죠. 백열등하고 좀 반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리 환경 볼게요. 이제 소리 환경이 과거에는 되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요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음이라고 하는 곳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소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을 좀 방해하거나 불편을 느끼게 하는 소리를 얘기해요. 보통은 주택에서는 실내 소음으로 보는 것은 30에서 40dB 나와야지 시끄럽다고 하고요. 실외 소음은 40에서 50dB 나오는 경우를 얘기해요.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이 소리 환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즘 이제 그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살기 때문에 층과 층을 맞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층을 맞대고 있는 집들, 가구들 간에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걸 층간소음이라고 하죠. 실제로 법률로도 이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창문에 이중창을 달아서 안에 소리가 나가지 않고 밖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중창이 없다면 커튼이나 다른 책장 같은 걸 활용해서 다른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나 나가는 소음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공동주택 사는 아파트 대부분 사니까 할 거예요. 이게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서 방송 같은 거 많이 할 거예요. 이른 아침이나 밤늦게 청소기 돌리는 거, 세탁기 돌리는 거, 운동기구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 달라.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피아노를 연주한다 등 이런 것들 자제해 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물리적으로 바닥 충격을 좀 완충해 주는 게 소리를
없애주는 효과, 조금 줄여주는 효과, 카페트를 깐다거나 바닥에 매트를 까는 방식이 있겠죠. 그다음에 흡음재라고 해가지고 보통 가정에서 많이 안 하는데 그 음악 이런 거를 그 하는 학원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어요. 그 벽에 이렇게 올록볼록 해가지고 이렇게 스폰지처럼 생긴 것들을 벽에다 다 붙여놔요. 이제 얘가 소리를 흡수하는 재료예요. 그거를 집에다가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도어 체크를 설치를 해요. 이 도어 체크도 뭐냐면 여러분 아마 공동주택의 현관문이 좀 이제 철문으로 돼 있잖아요. 좀 쇠로 돼가지고 무거운 문. 그러다 보니까 닫을 때 소리가 커요. 근데 이거를 천천히 닫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 이런 장치를 달아놔요. 그래서 문이 세게 닫히지 않게끔 조절할 수 있는 거 도어 체크를 하는데 이런 걸 설치하는 방법을 통해서 소음을 방지할 수가 있죠. 자, 이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거 생활 속에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